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영상을 하나를 찍고 있는데요. 이제 숙제를 줄 거예요, 아이에게. 근데 이 숙제가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시작조차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긴 영상을 찍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짜리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은 그 시간이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설명을 조금씩 해볼게요. 이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가르친다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부분의 교육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 수를 30명의 학생을 이 한 반에다가 잡는다고 치면은 교육 디자인 된 대로 교육을 시키면은 수업을 못 따라오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수업을 요 정도 선으로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게 잘 따라가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이미 지나버려서, 그러니까 그 능력치가 쭉 올라가 버려서 이 수업 자체가 지루해지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면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최대 수혜자는 딱 이 수업에 디자인된 중간 단계의 학생들이고, 이 경우에 여기가 한 19에서 18 정도 될 것 같아요. 30명 중에. 아니에요. 23 정도? 많은 숫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다섯 정도가 여기 있고, 여기 한 둘 정도? 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학생들은 어떠한 계기를 만나면은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뤄요. 이 23명보다, 내지는 이 2명보다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뤄요. 가장 문제를 크게 겪게 되는 친구들이 이 2명이에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은 교육 과정에서, 교육 환경에서 뭔가를 배워야 될 때 어떤 것에 대한 노력에 대한 성취감의 보상이나 이런 서킷들이 만들어져야 될 때 그거를 겪질 못해요. 그게 큰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어쨌건 간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현재 일단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지금 그래프라고 치면은 저는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요. 처음에 거의 티가 안 나다가 쭉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나와요. 저랑 수업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쉬워지기 시작하면은 자기만의 루프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영어를 독학을 했듯이 아이들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찾아서 뭘 돈 주고 배우는 환경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 배우는 환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가 옆에서 도움을 줄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재화가 필요해요. 자기가 배운 거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식을 얻었다고 거기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반복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재화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 돼버려야 돼요. 근데 이 반복해서 저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기억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어떠한 기억 반복,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학생이 배웠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주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두 가지의 경우 때문에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지고 태어난 하드웨어 자체가 달라요. 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까지 가진 정보량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제가 얼마나 줘야 되는지, 내지는 얼마나 오랫동안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갈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다 이겨내는 거는 뭐냐면 사실 꾸준함이에요. 올바른 행동이 꾸준하게 반복됐을 때 하드웨어라든지 내지는 그 이전에 가진 정보값으로 인해 만들어진 출발선의 차이가 그냥 다 메꿔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아이들은 1시간 듣고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떤 아이들은 5시간 듣고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10시간 듣고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건 다 달라요, 솔직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게 옳은 행동을 반복해 나가느냐의 반복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 분명히 이 출발선 자체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한 이만큼까지 치고 나갔을 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못 치고 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못 치고 나가고 돌아오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저를 찾아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이런 케이스예요. 저랑 수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그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첫 번째 경우로 애초에 하드웨어가 달랐던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 많아요. 저랑 수업하는 학생들 중에 ADHD나 ADD나 난독을 가지고 있다거나 머릿속에 들어갈 때 정보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출발선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잡을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서 전혀 다른 게임을 해버릴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할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이거를 지금까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대한 제가 약속을 드리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영상을 다 보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뭘 할 것이냐. 1시간 걸리는 아이들, 5시간 걸리는 아이들, 10시간 걸리는 아이들 다 다르죠. 근데 왜 얘네들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 10시간 걸리는 아이들이 1시간 걸리는 아이들보다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저랑 수업을 10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저랑 수업 10시간에서 얻을 거를 평소 환경에서 보충하면 됩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영어에는 정말 단순한 해답이 있는데 그냥 반복하면 돼요. 근데 그 반복을 못하니까, 그 동기부여 자체가 힘드니까, 그 환경 자체가 안 나오니까 미국으로 나가는 거고 캐나다로 가는 거고 호주로 가는 거고 그래요. 뇌는 단순해요.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빠른 계산을 할 뿐이고, 그리고 실제와 가상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가서 할 말을 이런 식으로 뭐 적혀 있겠죠? 말을 몇 번 반복하면은 마스터하게 되는지를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거는 단순히 50번이에요. 미국 가서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가서 50번 반복할 상황 때문에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거를 엄마가 설계해 줄 수 있고 아이가 해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뭘로 이거를 만들 수 있냐면은, 아이가 공부를 하는 책상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아이가 여기에서 책상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저희가 아이가 여기 있겠죠? 여기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여기서 뭔가 하다가 일어나겠죠? 일어나서 어딘가로 가겠죠? 뭐 냉장고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TV를 보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아이가 현재 하고 있는 어떠한 행동 1, 매일매일 반복되는 빈도가 높은 행동 1의 앞과 뒤로 이 문장을 반복해내는 과정을 배치해낸다면은, 그래서 이 아이가 필연적으로 50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 아이는 영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언어도 똑같습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할 텐데, 왜냐면은 제가 이게 맞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너는 이미 영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근데 이런 과정을 했던 거예요. 저 혼자서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증명해내려면은 제가 모르고 있는 언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애가 타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자녀분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증명해내기 전에 이 모티베이션을 못 받으셔서 뭔가를 해야 할 그 시점에서 안 하신다면은 그러면 저는 이 아이에게 해줄 것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수업을 시작할 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빨리 이 아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올려줄 수 있느냐가 저의 목표예요. 그게 단 한 가지 목표예요, 저는 수업을 시작할 때. 근데 그걸 실패할까봐 그게 정말 저는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됐을 때, 물론, 그래, 이번에 실패했어. 다음 아이한테 잘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제가 인연이 닿았던 이 아이가 아닌 다음 아이여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여기선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하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을 위해서 목을 아껴야 되는 사람인데도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숙제 하나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하지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설계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포스트잇을 저는 준비를 시키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뒤에 포스트잇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느 날인가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 뭔가를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해지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포스트잇이 저만큼인데 저게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인가 제 영어의 레벨은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저는 일본어로 영상을 찍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1년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항상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은 벽 2개를 정할 거예요. 단어벽 하나와 문장벽 하나를 정해서 하루에 1장이 돼도 좋습니다. 2장이 돼도 좋아요. 3장이 돼도 좋고요. 단어벽에 포스트잇을 하나를 붙여요. 단어가 적혀 있겠죠? 그리고 문장벽에 그 단어에 해당하는 문장이 적혀 있는, 매치되는 이런 포스트잇을 하나를 붙여요. 그래서 앞, 뒤라고 되어 있는데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상에 가서 앉기 전에 문장벽에 가서 아무 문장이나 랜덤한 거를 입 밖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 상황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읽을수록 효과는 더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책상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에서 일어날 때 단어벽, 이 단어벽은 책상 앞이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단어벽에 붙어있는 단어를 아무거나 보고 문장벽에 매치되는 그 문장을 출력해내는 거예요. 머리에서 입으로 나가는 출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순환이 만들어지고 이 순환이 50번을 돌잖아요. 한 단어에 50번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그 문장은 누가 톡 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퀵솔롯에 어딘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나 이 말 해야 되는데 못했네. 이거는 30번 미만일 때 일어나는 일이고 50번 이상이 되면은 40번에서부터 이미 일어나요. 이거는 40번을 말해봤으면은 누가 툭 치면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상황에 4, 4, 16 하셨잖아요. 그거 반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 자기가 영어 왜 되는지 몰라요. 반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포들 영어 왜 되는지 몰라요. 반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4, 4, 16 왜 나오는지 아세요? 반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외국 나가서 5.1년 동안 유학한 사람들은 왜 돼요? 반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영어 안 되는 사람들 왜 안 돼요? 반복 안 했잖아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생각 자체를 안 했잖아요. 미국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갈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에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독학돼요.
그렇게 돼서 이 순환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리고 이 순환고리를 믿고 공고히 계속해서 돌릴 수 있다면은 영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죠? 자, 숙제가 새로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1번, 하루에 한 개씩부터 시작할게요. 항상 모든 거는 다 쉽게 시작해야 돼요. 하루 1개씩 영어 문장 만들고, 영어 문장,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만들기. 이렇게 하고 저한테 보내야 돼요. 근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거 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알려드릴게요. 맨날 문장 I like apples 내지는 뭐 I love mom 뭐 이런 거 막 진짜 쉬운 것만 만들어요. 세 단어짜리.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영어의 그릇이 꼭꼭꼭꼭 차면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렇게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릇이 깨지고 다음 그릇으로 넘어가요. 좀 더 복잡한 문장으로. 그렇게 해서 그릇을 계속해서 깨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하루에 한 개씩이지만 점점 이게 늘어나고 문장 길이가 늘어나고 퀄리티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던 거 있죠? 제가 어떻게 가르친다 이런 거 있죠? 뭘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대단한 지식이 없어서나 내지는 진짜 제대로 된 행동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하지 않아서예요. 단순히. 꾸준히 하면은 모든 건 다 찾아서 와요. 알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점점. 그러다 보면 특이점을 계속해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건 쉽게 시작합니다. 2번. 카톡으로 보내기. 이거 하면은 제가 첨삭 다 할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할 거예요. 첨삭하고 더 좋은 문장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들에서 피드백을 받아야겠죠? 피드백 받고 그리고 4번 포스트잇 만들고 붙이기. 글씨 굉장히 엉망이에요. 알아요. 근데 더 잘 써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충분히 설명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포스트잇 만들고 붙이기. 그리고 5번 꾸준히 반복하기. 5번이 가장 어렵죠. 다 어려워요. 이거 사실 다 어려워요. 1번도 어려워요, 사실. 안 하던 행동을 하려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돼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해서 방해해요. 야, 그거 소용없을걸? 야, 그거 해서 뭐하냐? 진짜 되겠냐? 쟤는, 쟤는 영어가 되니까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 거고 계속해서.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공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 그런 의견에 동조해줄 주변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얘기하면서 그거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라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언젠가 제 유튜브 채널에 찾아오셨을 때 저는 일본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1년 후에 어딘가에서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5개국어, 6개국어, 7개국어 그리고 그 밑에서 자라는 제 아이는 똑같이 그렇게 7개국어 하고 있을 거고 점점 불편해질 거예요. 그거 감당 못 하세요. 지금부터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교육 환경으로 가게 되실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이 학원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의 달을 생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지식을 가르칠 텐데 이러한 지식들을 가르치고 이게 지금 교육 현실이에요. 적어도 영어에서는. 전 다른 과목은 잘 모릅니다. 적어도 영어에서는 이게 교육 현실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저도 이거에 당했었어요. 안 당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월 달에 명사, 형용사, 동사 배워요. 2월 달에 뭐 배워요? 3월 달에 뭐 배우고 계속해서 배워요. 12달 동안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은 없겠죠. 지금 1월이라고 생각하면 여긴 다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1월 달에 배운 게 2월 달에 이만큼 잊어먹어요. 2월 달에 배운 거는 3월 달에 이만큼 잊어먹고 3월 달에 배운 거는 이만큼 잊어먹고 1월 달에 배운 건 요만큼 또 잊어먹어요. 4월 달에 가면은 3월 달에 요만큼 잊어먹고 이만큼 잊어먹고 이만큼 잊어먹어요. 그리고 5월 달 가면은 이만큼 잊어먹고 사실 이거보다 더 잊어먹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울게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식이 깎여나가고 기억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책 표지랑 책 내용이 조금 딱딱해질 뿐이지, 설명 방법이 딱딱해질 뿐이지 딱히 새로운 걸 배우진 않아요. 계속 똑같은 걸 몇 년째 배워요. 1년이면 끝나야 될 게, 1년이면 끝나서 자기가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될 걸 10년을 배워도 못 배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이 입수됐으면은 제대로 된 반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그게 내재화가 돼야지, 그래야 이게 안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거는 내재화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적인 사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분들이 내지는 지금 뭐 언제 또 영상이 여러분들이 됐어요. 사용이랑 상관없는 걸 배우잖아요. 내지는 두 가지예요. 진짜 두 가지로 너무 첨예하게 이게 참 그렇게 일어나는데, 아예 사용을 배제한 채 암기력에 의존하는 한 가지 문법 교육이 있고, 다른 거는 영어는 구조적인 언어인데 그냥 경험에만 의존해서 여러 번 반복시키는 두 가지 교육 방법을 가져가요. 이건 뭐냐면 마치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왼발 오른발이 같이 한 걸음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른발이 계속 깽깽이로 끌고 가다가 지쳐서 부러지고 왼발이 계속 깽깽이로 오른발을 끌고 가다가 부러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실제로 뭔가가 돼서 어떠한 성취를 이룬 그룹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절대로 여기 교육기관 내에서 뭔가가 된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나 아버지가 뭔가를 깨닫고 집에서 뭔가를 시킨 케이스가 많아요, 사실. 내지는 아이들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깨달았거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이거 반복하세요. 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목을 깎아가면서요. 전 이런 행동 안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도 했습니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면은 모든 곳에 다 적용 가능해요. 우리들이 아는 지식들은 다 그냥 휘발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지식이자 반복되지 않은 지식이에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가 한 말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 못해요. 아무도 설명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라고만 해도 굉장히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재화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반복 과정, 루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 만나면 돼요. 만나셨죠? 그래서 이거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아이들을 시키세요. 아이들 아니라 언제 또 이거 여러 사람을 위한 영상이 돼버렸는데 네, 이렇게 하세요. 너는 안 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이거 해요. 매일 해요. 매일 하고 저 그 포스트잇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조던 피터슨 교수라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내진 잘 나가는 석학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쓰는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도 이거 하고 있어요. 하루에 3개씩 이렇게 따서 반복하고 있어요. 매번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을 때마다 하고 있어요. 저 안 해보고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ADHD 아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생각을 더 똑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탄수화물 3개월 동안 아예 안 먹었어요. 그리고 지방 위주의 식단 짜고 지금 그렇게 살아요, 제가 실제로. 거의 안 먹어요, 탄수화물을. 저한테 임상실험 다 하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어떻게 더 설득력 있게 말할 것인가 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건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 뭐냐면은 저는 단 한 톨의 후회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거를 시키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저처럼 10년 동안 헤매고 그 후에 제대로 된 4개월 이후에 뭔가를 깨달아서 거기서부터 좋은 순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남깁니다. 시간이 없으신 거 압니다. 하지만 시간 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야 할 만한 일만 정리해서 문자로 드릴게요. 근데 언젠가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완벽하고 저에겐 단 한 톨의 모자람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캔이었습니다.